얼마 전 막을 내린 한 드라마에서는 1980년대 말 아련한 추억을 선물하며 사람들을 TV 앞으로 모이게 만들었었죠. 드라마에서는 그때 입었던 옷이며 당시에 히트를 쳤던 유행가까지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서 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처럼 추억은 오래되고 빛바랜 기억으로 남아 우리를 설레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추억의 공간들을 찾아서 살포시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있다. 손때 묻은 물건들이 마치 훈장처럼 빛나는 가게. 그 이름 자체가 역사인 아주 오래된 아주 특별한 가게 말이다. 이제는 어느새 잊혀져가는 이야기. 그 소중한 추억을 모으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광주광역시 북구, 이곳에 소문난 우표상이 있다. 1974년 첫 문을 연 이래 같은 자리에서 쭉 42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데 가게의 주인장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때 당시에는 우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지 우표 수입상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가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표에 그 수집 붐이 들어서 17군데나 우표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명을 갖고 저 혼자 이 우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 가게를 빙 둘러싼 책장 가득히 그가 반평생 모은 우표가 꽉 차 있다. 지금까지 발행된 우표 가운데 해방 이전의 몇 가지를 빼고는 우리나라의 우표란 우표는 거의 다 있다는데 이 수많은 우표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다.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 우표로 오문과 신문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종 황제 때 나왔던 우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5년 전에 발행된 우표인데 1884년 11월 17일 그때 발행한 두 가지 종류 우표이고 어극 우표입니다. 우리나라 기념우표로 제1번으로 나왔던 우표인데 이 우표 역시 우리 고종 황제 어극 1주년 기념우표라고 해서 아주 좋은 그때 당시 잘 만들어진 우표입니다. 그 밖에 지난 2004년 발행된 독도의 자연, 작년에 나온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는 인기가 많다는데 또 하나 그가 추천하는 세계 문화유산 시리즈.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내로라 하는 문화유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은은한 색감이 마치 한 편의 그림 같다. 우표는 세계 유산 등록 우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데 있고 이 우표마다 우리 조상의 슬기로운 이런 그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까지 단면에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우리나라의 우표 기술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할 정도 좋은 우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가 특별히 아끼는 우표가 있다는데 과연 뭘까? 소중하게 아끼는 우표입니다. 이 우표는 1957년도에 발행한 제2의 우편주간 특별 우표인데요. 이 우표 한 장에 한 30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은 이 우표는 발행량이 그때 당시에 2,000장밖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어려운 일. 이규식 씨는 국가의 역사 자료를 수집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수많은 우표를 모아왔다. 그의 본격적인 우표 사랑은 집배원을 거쳐 군사우체국에서 일하면서부터다. 1974년도 저기 좀 근무하다 나와가지고 워낙 우표를 사랑하는 거 좋아했는데 우표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고요. 그저 우표는 어린이들이 수집하고 그런 걸 알았는데 없으니까 우표상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까지 40몇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만났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 우표에 대해서 몇 번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많은 수집가들을 도와주고 또 이해해 주어서 오늘까지 온 거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40년이 넘은 세월. 오로지 우표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이규식 씨의 가게. 그의 변함없는 우표 사랑을 아는 단골 손님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가게를 찾는다. 매년 못 와보게 하지만은 또
모아가지고 또 손자, 손녀들 주려고 합니다. 기념으로 내가, 예? 할아버지가 기념으로 줘야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역사책이라는 우표. 우표 수집은 곧 역사를 모으는 일이라는 이규식 씨. 그의 작은 가게에 온 세상이 담겨 있다. 우표는 우리의 문화가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또한 이 우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화 예술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있어 아까움도 있고 우표 술 같은 걸 많아가지고 서로 공동하고 공유하고 우표를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흥 IC. 골동품 가게들이 늘어선 그 주변에 특히 다양한 시대의 소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가게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물건을 직접 모은 이가 있으니 예, 어서 오십시오. 가게 주인장 공동수 씨. 그가 옛날 물건을 모으게 된 사연은 67년도에 서울을 가가지고 장석, 그 가구에 다하는 장석을 만들게 됐어요.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한 80년도 정도는 광주 와가지고 그때부터 좀 옛날 것을 좀 사게 됐죠. 손때 묻은 낡은 물건을 모아온 게 이래저래 40년 세월. 서울 이태원과 광주역 등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13년 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이 수많은 물건들 중 요즘 그가 가장 아끼는 건 19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추억의 소품이다. 네, 원래는 이제 골동품을 취급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중강축제가 한 12년이나 13년 됐을 거예요. 아마 계속 해왔던 것으로 거기에 더 관련된 부분을 내가 많이 구비했다고 봐야 되겠죠. 1층에는 추억을 자극하는 소품들로 가득하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왠지 정감이 가는 물건들.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알록달록 빛나는 유리구슬. 성냥갑과 분유통까지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만 무려 10만 점에 달하는데 발품을 팔아 전국에서 모은 물건들이다. 여기는 수퍼를 대강 재현하는 곳인데요. 그것도 술병, 오다마통, 껌통, 뭐 구슬치기는 구슬총, 옛날에 그 빤스에는 고무줄, 그렇게 그런 종류를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의상이 보관돼 있다. 각종 군복과 교복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얼룩무늬 교련복은 그야말로 종류대로 구비되어 있어 추억을 곱씹어 보게 한다. 옛날에 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여학생까지 망라해서 이거 입었던 교련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입었던 거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골고루 다 학교마다 다 내가 구했거든요. 하여튼 교련복만 해도 한 10,000벌 정도. 별관에 들어서니 종이로 된 소품들로 가득. 박정희 전 대통령 담화문부터 그 옛날 갖가지 종류의 책들이 수북이 쌓였는데 시대를 풍미했던 잡지와 교과서 그리고 학생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만화책은 기본이고 수많은 공책과 신문까지 이젠 누렇게 말해 오랜 세월을 말해준다. 이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신길이 생기다 보면 구길에서 가게가 폐쇄되고 그런 데 비어있는 집, 그러면 동네 어른한테 물어봐가지고 저 주인 찾는데 막 한 일주일 걸려가지고 또 찾아놓으면 또 안 판다 그러면 또 한 석 달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걸린 경우도 있고. 공동수 씨의 40여 년 열정이 담긴 그 옛날 물건들. 낡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그의 보물들이다. 그리고 이 보물 창고에서 그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또 새로운 것을 또 있다면 또 구해가지고 이제 남은 나이가 있으니까 박물관이나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내 예생을 마쳤으면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잘 갖고 와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아주 특별한 가게들. 이제는 잊혀져가는 그때 그 시절, 그 소중한 추억을 마주할 수 있는 가게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한다.